코로나 확진자가 처음으로 하루 4천 명대를 돌파했습니다. 수도권은 비상조치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 전문가와 진단해 보겠습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입니다. 엄중식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코로나19 신규 일일 확진자 수 4천 명이 넘어섰습니다. 이거 괜찮은 겁니까? 일단 이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하기 전에 이 방역 완화가 되었을 때 확진자의 그 발생 추이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일정한 수준으로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을 한 바가 있고요. 네, 지금 그 질병관리청이나 네, 또는 다른 전문가들이 예측한 수준으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정도의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 확진자의 전체 숫자 예측은 비교적 잘 맞아 떨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예. 위중증 환자의 발생 비율이 정부가 예측했던 것보다는 높게 나오고 있는 게 지금의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위중증 환자 비율이 높게 나오고 있다는 것은 사실 처음에는 위중증 환자는 백신 접종을 빨리 완료를 해서 고위험군 고령자들에 대해서 말이죠. 그리고 위중증 환자 비율이 네. 그렇게 높지 않을 것으로 봤는데 지금 그것보다 훨씬 많이 나왔다. 예상보다 많이 나왔다. 이것은 그 이유가 뭡니까? 예, 사실 뭐 지금 우리나라의 그 성인 예방접종 그 완료율을 고려를 하면은 네, 굉장히 높은 비율이고 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많은 위중증 환자가 나올 수 있는 것을 예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하, 예, 그런데 이제 방역 완화가 되면서 네, 여러 가지 이유로 60대 이상에서의 확진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네, 가장 큰 문제인데요. 네, 이 60대 이상의 확진자 중에 돌파 감염 사례도 있고 네, 그리고 미접종자들이 60대 이상에서 한 100만 명 정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하, 이분들 중에서의 그 확진자가 나오는 경우에는 네, 중증으로 진행하는 그 상황들이 네.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돌파 감염이 나왔다라는 것은 백신 접종 후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데도 돌파 감염이 발생한 겁니까?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네, 이미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이전에 개발된 백신이기 때문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예방률이 네, 이전에 유행했던 바이러스에 대비해서 좀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 파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기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뭐 90%가 넘는 예방률을 보이다가 네,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80%가 좀 안 되는 예방률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예, 위중증 발생이나 사망률을 크게 내리는 그 효과는 동일하지만 네,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는 것들을 줄이는 데 있어서는 조금 효과가 감소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네, 돌파 감염이 일정 정도 나올 수밖에 없고 네, 그리고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같은 고위험 시설에서의 접종자들은 2월 달, 3월 달부터 접종을 시작했기 때문에 네, 6개월 이상의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항체가가 낮아지고 그런 음, 과정에서 돌파 감염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네. 지금 아무래도 위중증 환자가 늘었다는 것은 결국 병상이 많이 필요해졌다라는 이야기로 연결될 텐데요. 네. 수도권에서 특히 위중증 환자가 많다는 이야기도 들리고요. 현재 병상 가동률 어떻습니까? 지금 수도권의 그 중증병상 가동률이 지금 82에서 83% 정도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병상 가동률이 80% 이상이라는 것은 네,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병상이 별로 없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비워놔야 되는 병상도 있고 또 인력이나 뭐 여타의 문제로 당장 사용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중증 환자의 상당수가 비수도권, 특히 이제 충청권에 많이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고, 아, 상황에 따라서는 더 멀리 이동을 해야 되는 위험 부담을 가져야 아하.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일부 전문가들은 수도권의 경우 비상계획 발동까지 검토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뭐 방역만 보면은 그 확진자 양상이나 위중증 환자의 비율 그리고 중증 병상의 그 여유를 생각을 하면 뭐
방역 강화를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수도권만 강화했을 때 생기는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도 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 쉽게 결정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네. 그렇지만 지금 이런 그 병상 가동과 중환자 발생 사망자의 증가와 관련돼서는 일정한 시점에는 좀 비상멈춤과 같은 그 결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좀 정리정돈을 한번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정부가 많은 준비를 했지만 실제 일상회복을 하고 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보였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정리정돈할 시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마지막으로 많은 분이 현재 학생들 전면 등교 관련 걱정을 주고 계세요. 민희루 네. 이수미 님도 그런 질문을 남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학생들이 만약 이제 전면 등교를 하게 되면 예. 전체적인 유행 추이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방역 완화를 먼저 한 영국이나 유럽의 미국을 보면은 지금 현재 그 전체 확진자의 60% 가까이가 청소년 어린이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접종률이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전면 등교를 했을 때 전체 유행이 커질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청소년이나 어린이에서의 백신 접종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엄중식 교수였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